16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건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코드를 작성하세요. 빈칸을 확인해 볼게요. 이쪽에 있죠. 함수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함수에서 매개 변수 2개가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함수를 호출했는데 값을 10과 20을 이쪽 x, y 값으로 넘겨줬죠. 이 값을 실행했을 때 반환하는 값을 리라는 변수에 넣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얘가 함수가 실행된 이 두 가지 결과가 함수에 들어가서 뭔가 실행이 돼서 나온 값에 리턴 값이 자 이렇게 된 걸 출력해 보면 결과가 3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안에서 더하기 현산을 반환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답은 return에다가 할 때 두 개의 값을 좀 예쁘게 써보면 리턴을 받아서 나올 때 이 두 개 우리가 10과 20 넘긴 값을 더해라 라고 하면 답이 될 겁니다. 자, 코드로도 한번 써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름은 합이고요. x, y. 자, 얘가 리턴을 이게 이제 여러분이 쓰셔야 될 빈칸 쪽이겠죠. x와 y를 더한 것을 반환해 라고까지 함수를 정의해 놨습니다. 자, 함수를 이제 사용하는 단계죠. 합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우리가 x로는 10, y로는 20 이렇게 값을 넘겨볼게요. 그럼 얘가 실행됨과 동시에 리턴을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좀 띄어서 보여드리고 자, 이 합이 이제 실행되면 리턴 값은 10과 20을 더한 값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리라는 변수에 담아서 자, 리턴된 값이 제대로 됐는지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행해 본 결과는 자, 제대로 30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코드를 작성하세요. 팩토리얼의 값을 구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라는 얘기인데요.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우리가 5팩토리얼을 구한다고 하면 5, 4, 3, 2, 1 자연수 1까지 값을 1씩 줄어들면서 모두 곱한 계승이라고 하죠. 예, 곱한 값을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코드로 구현하는 내용인데요. 아래 입력,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완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서 좀 더 보시면 입력을 5를 입력하세요 해서 우리가 5를 입력한 경우에 5 팩토리얼 값인 120을 출력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코드부터 잠시 살펴볼게요. 빈칸에 주어진 곳은 이쪽에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코드를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작성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걸 그냥 코드로 작성한다기보다 함수로 정의를 내린 후에 그 함수를 호출하면서 우리가 팩토리얼 값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수 이름은 팩이라고 써 있고요. 값을 우리가 x를 받습니다. 만약에 x가 죄송합니다. x가 1이라면 1이라는 값을 리턴해라 라는 뜻이고요. 여기 1을 쓰고 있죠.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을 리턴하고요. else에서는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거 우리가 5를 만약에 입력했다고 하면은 얘가 5는 1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처음에. 그래서 5부터 해서 계속 1씩 작아지면서 네, 곱하는 그런 코드를 만드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갈 코드는 어떤 걸 써야 될지 생각해 보시면요. 원래에 주어진 x 5를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 5 곱하기 4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온 x값을 먼저 곱하는 거죠. x를 곱하고 그리고 그거보다 하나 작은 수를 반환받아서 또 걔를 곱하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죠. 즉 여기에서는 재기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스스로를 호출할 때
그냥 똑같은 게 아닌 하나 작은 수를 가져와서 곱해줘 라는 걸 재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곱해주게 되면은 얘가 그 어느 순간이 되면 x값이 5, 4, 3, 2, 1 이렇게 되다가 1이 되는 순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2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값은 계속 리턴을 해주면서 네, 계속 곱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리턴이 되는 순간에는 더 이상 1을 곱하게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재기함수는 끝나게 되고 1을 곱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함수를 호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x값을 넘기기 위해서 먼저 입력을 받겠습니다. 여기에 이 값을 함수 호출할 때 가져가서 넘기게 되면 입력한 5의 값이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얘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다 실행된 결과를 한번 호출해 보게 되는 거죠. 자, 코드를 한번 같이 작성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f else를 만들도록 할게요. 1인 경우에만 리턴을 1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1이 아닌 모든 다른 경우 5를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5, 4, 3, 2까지는 이 else 구문 밑에 있는 명령을 실행하겠죠. 그때는 무엇을 리턴해라? 우리가 x값과 재기함수 값으로 불러서 하나 더 작은 값을 가져와서 곱하는 재기함수를 계속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함수는 여기까지가 되고요. 이제 끝으로 리턴된 값을 이제 함수가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밖에서 이제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 실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정수값으로 바꾸어서 인풋 받은 값을 저장할게요. 자, 여기에 입력하라고 한 값은 일단 5를 입력하라고 하겠습니다. 5를 그리고 얘를 저장을 하는데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면서 팩이라고 우리가 만드는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x로 받을 값을 우리가 입력한 값 imp를 넘기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 5를 가지고 들어가서 5 팩토리얼 값을 구하는 게 실행돼서 반환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 결과 반환 값을 리라는 변수에 넣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대로 팩토리얼 값이 구해졌는지 출력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5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120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조건에 맞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코드를 작성하시오. 리스트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내장 함수를 이용해 구하세요. 내장 함수를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입력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완성하시면 되는데요. 예, 우리 여기에 출력이 12가 출력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제공 소스는 리스트 값으로 15, 25, 12, 22, 14 이렇게 여러 가지 숫자들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장 함수 무엇을 사용하면 여기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찾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입니다. 내장 함수 중에 우리는 min이라는 내장 함수가 있습니다. 그 값에다가 얘 중에서 제일 작은 애를 좀 찾아와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프린트된 게 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넣어서 우리가 결과를 보여줘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대입연산자로 여기에 뭔가를 넣어줘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 list lis라는 변수를 min이라는 내장 함수 안에다가 적용을 해서 여기 중에서 가장 최소값을 구해서 여기에 넣어줘 라고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출력되는 게 12를 가장 작은 수를 보여주게 되겠죠. 코드도 한번 보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코드로도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자, 리스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숫자가 랜덤하게 막 들어있어요. 15, 25, 그 다음에 12, 22, 14. 이런 여러 가지 숫자가 5개니까 한눈에 보이지 정말 막 수백 개면은 찾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리라는 곳에다가 내장 함수 중에 min이라는 애를 실행할 건데 내가 리스트 안에 있는 애 중에 가장 최소값을 구할 거야 라고 해주시고요. 출력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실행해 보면 최소값이 나오겠죠? 네, 12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조건에 맞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코드를 작성하세요.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코드를 만드는 거고요. 내림차순입니다.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출력 형태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다시피 50부터 해서 10까지 순서대로 정렬된 게 보이시죠? 주어지는 코드에서는 값들이 정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쪽 과정을 거쳐서 출력을 해보면 출력 결과와 같이 정렬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 이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내림차순이 되도록 정렬을 하시는데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빈칸을 살펴보시면요. 빈칸은 두 개의 값을 바꾸어서 저장하는 코드가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바꿔주면 되는지를 설명을 버블 정렬을 조금 이해하시면 할 수가 있는데요. 버블 정렬 조금 얘기를 드리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하므로 비교한 두 수 중 앞쪽의 수가 뒷수보다 작으면 뒤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제 자리를 바꿔주는 건데요. 얘와 얘를 비교했을 경우에 앞쪽 수가 작은지 판단해서 두 수의 자리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는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if 자, 얘가 k번째 우리 지금 k로 하나씩 가져와서 쓰기 때문에 자, k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쓸 것은 k 플러스 1이죠. 여기까지. 그래야 얘 바뀌는 애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얘와 얘를 이렇게 이쪽 이렇게 서로 각각 다르게 위치를 바꿔줘입니다. 얘가 더 작다면 뒤에 오는 애보다 얘가 작다면 우리가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코드로 한번 작성을 하면서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20, 10, 30, 50, 40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출력할 거는 먼저 써볼까요? 프린트 나중에 정렬된 다음에 얘를 보여줘 라고 썼고요. 이 중간에 쓰는 코드가 이제 정렬을 위한 알고리즘이 들어있는 코드겠죠. for j in range range는 많이 써보셨죠? 첫 번째 항목부터 가져와서 0번째 인덱스에서 가져와서 자,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항목의 길이보다 항목 수보다 하나 작은 데까지만 실행해줘. 둘씩 비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셋을 만약에 비교하면 두 번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for k in range 자, 이쪽이 이제 0을 써주시고 ls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일단 써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버블 정렬은 이제 계속 비교를 하면서 이제 확정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길이가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와 얘는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j 얘가 0번째 게 여기서는 확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다음 작업 단계에서는 j가
그 다음 뭐 인덱스가 0인데서 시작을 했으면 그게 확정이 되고 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서 이제 제2단계를 제외한 걸 하고 나면, 그러니까 전체 길이에서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제 반복될 길이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j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쪽이 좀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개념 쪽에 버블 정렬을 한 번 더 그 단계별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걸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여러분들이 빈칸을 작업해야 되는 부분은 이쪽이 되겠죠.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아니네요. 근데 왜 커서가 이쪽으로 가지? 자, 커서를 조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빈칸에 우리가 넣어야 할 것은 자,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비교를 하는 코드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누가 작은가 비교를 하신 후에 걔를 두 개의 값을 바꿔줘 라고 하면 되겠죠. 지금 네 칸씩 먹히지 않고 많이 들어가네요. 설정을 일단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K 자, 비교한 두 개의 값을 바꿔달라는 코드를 작성하시게 되면 되는 거죠. 네, 연산의 앞뒤자리는 이렇게 좀 띄어 써주시는 게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쓰면서도 계속 노력을 하지만 막 띄었다 붙였다 아직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값을 바꿔라. 이쪽이 문제로 나올 때도 있고요. 이쪽이 문제로 나올 때도 있고, 또 여기에 넣는 게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인지를 해서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코드가 완성된 거고요.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여기서 조금 이상했는데요. LENIS 그렇죠. 가로가 하나 빠진 게 맞죠? 아까 제가 네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정렬이 제대로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번은 전체 코드를 완성하라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조건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리스트 값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내장 함수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 값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아래의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완성하세요. 20이라는 출력 결과가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직접 작성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장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고요. 먼저 리스트 값이 주어졌으니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리스트를 다 항목을 쓰면 10, 20, 30, 25, 15, 27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항목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이라는 이제 출력이 나오면 되는데요. 이 값의 결과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한 차이값이에요. 그러면은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max라는 내장 함수를 쓰면 되겠죠. 자,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 요건 아시죠? 그 다음에 요거를 차이를 구해서 그 값을 출력해줘 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저장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 값을 출력해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을 실행해보면
물론 이거 자체를 그냥 프린트를 하셔도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변수에 한 번 더 담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 아까 전에 보여드린 출력 결과인 20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